자산 시장에서 돈이 넘쳐 흐르고 있다라고 수익낸 분들은 모두 축하드리겠고요. 주도주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돈이 몰리는 방향이기 때문에 10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선정한 종목은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 증시가 역사적 신고가 랠리 중인데요.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한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를 비롯한 모든 자산들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이 이번 달에만 26%가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자산 시장에서 돈이 넘쳐 흐르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저희 유튜브 멤버십 매수매도방에서도 이번 달 누적 수익률이 65%를 돌파했습니다. 물론 시드 상황이나 개개별의 매매 사정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나겠지만 최소한 30% 이상의 수익은 거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도 조정 없이 계속 상승 랠리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피 연봉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코스피 연봉 차트도 올 한 해에만 약 4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일봉상으로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5월 이후 3개월 동안 약 10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 이틀 전인 26일 2.5% 정도 하락을 했지만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모두 회복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 수급 동향인데, 제가 외국인 매수세가 대량으로 3일 이상 연속적으로 매도가 이루어지면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9월 24일과 26일 일부 매도가 나왔지만 22일부터는 꾸준히 연속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석과 춘절이라는 연휴를 앞두고 현금화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추석 연휴 이후에 3분기 실적 시즌에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 촬영일인 9월 12일 금요일에 추천해주신 종목이 40% 급등했더라고요. 이때 추천해주신 종목 복귀 부탁드려요. 네, 지난 9월 12일 금요일에는 반도체 CLX 종목인 TLB와 로봇주의 가장 시총이 큰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두 종목을 추천했었고요. TLB는 무려 43%,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3% 급등을 했습니다. 그날 방송에 TLB 추천한 것을 보시면 때문에 2022년도의 매물대를 모두 다 해소하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현재 매수가의 10% 정도. 제가 일반적으로 목표가를 잘 제시하지 않는 편인데 보수적으로 잡아도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목표가를 잡을 정도로 TLB는 CXL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장세에서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었습니다. TLB의 차트를 보면 촬영일인 12일 이후 4거래일 정도 횡보를 하다 9월 22일에 15% 급등, 그리고 9월 24일에 약 7% 급등,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3% 급등을 했습니다. 시소제재차 종목선정법의 실적주 투자법에는 맞지 않아서 노란봉투법이라는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봇주를 거의 추천하지 않았었는데, 그나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내년 1월 달에 CES까지 보고 갈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9월 12일 종가인 29만 4,500원 기준으로 9월 25일에 약 15% 급등을 하면서 촬영일 대비해서는 약 13% 정도 급등을 했고, 현재도 박스권 상단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재료인 노란봉투법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유망한 로봇 기업이 4분기 상장을 앞두고 있고, 휴머노이드와 산업용 로봇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재료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는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중심으로만 매수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9월 12일 금요일 추천 종목인 TLB는 촬영일 대비해서 43%,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3% 급등을 했습니다. 수익낸 분들은 모두 축하드리겠고요. 그 당시에 TLB를 추천드리면서 반도체가 주도주로 올라섰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주도주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결국엔 돈이 몰리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젊은 부자들 TV나 주식 RTS 방송을 통해서 이 주도주의 흐름을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예측하신 대로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10월에도 반도체에 투자해야 될까요? 우선 우리나라 시총 1위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차트를 살펴보면 9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23%를 급등하는 엄청난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 수급 동향을 봐도 오늘은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9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6거래일 동안에도 엄청난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우리나라 시총 2위 기업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월봉상 약 35%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2025년 9월은 한마디로 돈이 흘러넘치는 시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우리나라 자산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에도 계속 반도체의 급등이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9월에 유례없는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10월에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10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는 엔비디아 콜 테스트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고, 만약에 통과되었다면 반도체 부분의 매출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잠정 실적을 통해서 반도체 부분의 매출이 늘어나지 않았음이 확인이 된다면 기대감은 실망 매물로 벗어날 가능성이 있고, 하이닉스는 영업이익 50조를 돌파하며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35%라는 엄청난 급등을 미리 땡겨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는 일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수급이 어디로 갈지를 생각해 본다면 상반기의 주도주였던 방산과 조선, 미용기기 섹터로 갈 거라고 저는 3주 전부터 매수매도방을 통해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 오늘과 같은 경우도 방산의 하나에로스페이스가 또다시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하나에로스페이스는 올해만 무려 250%가 오른 방산의 대장주인데요. 이렇게 방산과 조선주는 실적과 재료 모두를 겸비한 섹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을 준비한다면 반도체가 주도주인 건 확실하나 추격 매수보단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을 때 지지를 확인하고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그보다는 현재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하락해 있는 방산과 조선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10월 실적 시즌에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추석 이후에 상승할 만한 실적주 두 종목 추천 부탁드려요. 추석이나 춘절, 설날 같은 그런 긴 연휴 기간에는 아무래도 주가가 그 연휴를 앞두고 현금화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추석의 긴 연휴가 끝난 이후에는 바로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섹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10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선정한 종목은 첫 번째로는 방산의 LRG 넥스원, 두 번째로 미용기기 섹터의 파마 리서치입니다. LRG 넥스원의 수제재차 종목 분석을 해보면 투자자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일부 매도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1년 누적 수급으로 살펴보면 외국인이 약 200만 주를 아직은 보유하고 있고,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출액 3년 연속 상승, 영업이익 3년 연속 상승이라는 우리 수제재차 실적주 요건에 부합합니다. LRG 넥스원은 사실 제가 20년도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정말 많이 추천했었던 하나에로스페이스와 함께 추천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후에 약 15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재료로는 어제자로 발생한 주한미군의 드론 부대를 창설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오늘 하나에로스페이스와 LRG 넥스원이 상승을 했는데요. LR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드론 사업의 전방위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 관련된 주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실적주의자 대형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해보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약 250% 정도 급등을 하면서 쌍봉을 이루면서 하락을 했지만 현재 박스권에서 지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평선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21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수렴이 끝나는 10월 중순 정도면 실적 재료로 인해서 박스권을 다시 한번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50만원대 후반 정도를 잡으시면 되고, 손절 라인은 박스권의 하단인 47만원대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리쥬란으로 유명한 미용기기 섹터의 대장주인 파마 리서치입니다. 파마 리서치는 6조 1천억 원대의 대형주이고, 투자자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1년 누적 수급이 약 110만 주 정도, 최근에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3년 연속 매출의 상승, 3년 연속 영업이익 상승, 우리 수제재차 실적주 요건에 부합하고, 뉴스로는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어제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내년 무비자 입국이 종료할 때까지 외국인들의 미용 시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실적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살펴보면 파마 리서치는 보시는 것처럼 2024년부터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한 엄청난 상승세의 실적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8월 26일 최고점을 찍고 나서 약 15% 정도 하락을 했지만 실적 시즌 이후에 하락하는 것은 일반적인 패턴이고,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실적을 기반으로 박스권의 상단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하기에도 괜찮은 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목표가는 65만원으로 잡으시면 되고, 손절가는 저가인 54만원대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9월달의 반도체 상승장 랠리가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맞이하고 있고 다시 실적 시즌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인 10월에는 3분기 실적이 개선될 종목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남은 하반기에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부자들 TV와 주식아티스트 방송을 참고하셔서 좋은 종목을 선정하신다면 남은 10월과 11월, 12월에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